왔습니다. 자, 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합시다. 네,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제목거리는 좀 나와야 돼서. 어제 타운홀 미팅이 있었어요. 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를 봤는데 지방선거를 상당히 의식한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에 많이 내려가겠구나. 지난번 21일에는 울산에도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는 해수부를 직접 이달 말까지 아니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옮겨라. 부산일보 막 이런데 막 제가 사설 보니까 네. 난리 났어요. 와 제일 잘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막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 맞춤형 이거는 이제 그 광주공항 옮기는 네. 거 TF 만들라는 거 이게 약간 수건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심을 조금 이렇게 개발에 영향을 주니까 어디에 어떻게 옮길 것인가 TF 만들어서 하라니까 이게 이제 공약이기도 하고 민원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게 지역 주민들의 효능감을 조금 올리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했던 약간 민생 경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뜬금없는 얘기를 가서 했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본인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약발이 안 먹고 더 큰 현안들이 막 많은데 네. 근데 그랬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실제 본인의 공약을 조금 하기 위해 하나씩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특히 어제 그게 간 거는 전에 정해지긴 했겠지만은 지금 송미령 장관 유임에 호남에서 조금 많이 부글부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뭐 도시도 있지만은 농촌이 많고 특히 쌀농사는 영남 쪽에서는 별로 안 지어요. 대부분 호남인데 양곡관리법이나 이게 후퇴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우려들. 남태령 넘으니까 이제 송미령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온다. 약간 농민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달래는 마음에서 호남 홀대로는 약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타운홀 미팅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윤석열도 과거에 총선 갔어요. 앞두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게 가능한 예산이야 하는 정도로 막 퍼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다 공허한 다 그냥 그렇죠. 현실적이지 뻥에 않는 불과했던 거죠. 두 가지죠. 윤석열이 먹거나 보여주거나 네. 현실적이지 않는 예. 그냥 거짓말, 허구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들으려고 공항 이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지금 갔던 거예요. 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러 갔던 거고 오히려 지자체장 모습들이 더 눈에 띄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준비를 안 했구나 이 사람들이.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 생각이 들고 맞아요. 조금 안타까운 게 네.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되니까. 대충 하시려나? 이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면 호남의 이제 전략공천 없애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호남의 정치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저 AI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조차도 숙지가 안 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상태에서 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보다도 컨텐츠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타가 그러니까 심하게 그거는 떴습니다. 원래 같으면 예. 대통령이 그냥 추상적으로 하고 갈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질문하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니까. 디테일이 있으니까. 예, 예. 원래 본인도 지자체장을 했던 예.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역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했는데 네. 당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잘해야 돼요. 이제 네. 1년 남았거든요. 선거. 아니, 전 솔직히 말하면 무한군수님 진짜 웃겼어요. 그 무한공항 문제가 핵심인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 지사님은 광주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김영록 지사가 눈을 꽉 감고 눈을 못 뜨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집요하게 하니까 눈을 감고 말을 못 해. 그래서 어제 사실은 다른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다. 광주 전남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디테일 못하면 망신당한다. 야 이거 똑바로 준비하자.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준비 세게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네,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는. 어제 이제 언론인들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입틀막이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서 그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 틀어막고 그리고 진보당의 김성애 의원 입 틀어막고 다 그때 이제 김용현의 경호처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는 그 저한테 막 소리 지르시던 분 있던데 마이크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문을 여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틀막 비교가 정부가 돼요. 마이크 정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도했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주
아주 근시일 전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 내리에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그 모습이 계속 될 겁니다. 윤석열이는 저래 대통령이 끝났지만 네. 3년간 했던 것들이 다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나오면서 그게 이재명 정부한테는 약간 역동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거는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말씀하신 거 보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꽤 오래전 일이라서 이게 아주 디테일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맞아, 반대를 하니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바마 하지 말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맞아. 마이크를 줘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통에 강하고 실제 국민들하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무조건 예. 뭐 예. 쫓아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국민들 표 받아서 되는 건데 표를 입틀막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사실은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청이 기본이에요. 남 얘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그 대책을 내는 대안을 강구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입틀막하고 야 시끄러우니까 안 들어버려 쫓아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정치에 ABC가 안 되어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검사도 사실은 야 구속시켜. 야 이게 뭐야 저거. 야 가보. 네, 이런 식의 정치를 했으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수습하고 복원하는데 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것이다. 같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많이 예. 응원해 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직전에 봤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타운홀 미팅을 영남 지역에 좀 갈것 집중해서 같은데? 많이 갔으면 좋겠다. 대구 그다음에 저기 부산. 이철우 경북지사 나와. 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